안녕하세요.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적을 바꾸러 한나쌤이 이곳에 섰는데요. 우리 항상 수업하기 전에 하는 능력자 복습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숙제 검사할게요. 자, 1번. 2차 집단은 수단적 만남을 바탕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단이다. OX입니다. 자, 동그라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기 축구회는 선택적 의지로 결합된 집단이다. 자, 이런 친목 모임은 이익사회니까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가족은 전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인간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죠. 자, 1차 집단. 자,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회사는 공동사회이다. 자,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적, 가족, 친족, 문중, 민족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공동사회, 이익사회 잘 구별하셨으면 전에 우리 공부했던 18강 수업 잘 마무리됐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사회조직과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비해서 약간 이론적이고 좀 딱딱한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될 텐데요. 선생님이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릴 테니까 선생님 믿고 여러분들이 수업만 집중해서 우리 한 5, 6분 정도 되는 그 강의 동안 선생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을 갖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개인과 사회 구조의 사회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수업과 관련된 개념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 다음에 친목 집단, 그 다음 시민단체, 이익 집단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비해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죠. 특히나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개념들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여러 학년, 그 다음에 학교에 걸쳐서 배웠던 개념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사회문화에는 어떻게 녹아져서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이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회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공부를 했는데 우리 전 시간에 뭐 공부했냐면요. 이거 복습이죠. 전 시간에 복습을 갖다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 집단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집단이 구성될 수 있는 요건도 여러분들 공부를 했죠.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적 상호작용과 소속감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사회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차이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만 내가 사회 조직의 어떤 특징, 사회 조직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조직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사회 조직. 사회 조직이란, 사회 조직을 먼저 설명을 한다면요. 앞에 나와 있는 사회 집단이 조직화 또는 체계화됐다 라는 말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집단을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조직화된 사회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를 갖다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를 두고 그때그때마다 여러 사례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처음에 기본 개념 할 때는요. 무조건 하나의 개념의 사례는 하나예요. 예를 들면 사회 집단의 사례는 가족 하나, 그 다음에 사회 조직의 사례는 회사 하나 이렇게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조직, 학교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정당도 한번 생각해보고 조직화된 여러 사회 집단들을 생각해보게 되면 그만큼 이해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데 우리는 첫 번째 하나의 사례만 갖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뭐를 가지고 회사를 가지고 사회 조직의 가장 대표적 사례다. 물론 회사도 사회 집단이죠. 근데 이 사회 집단이 이렇게 조직화된 대표적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족과 회사의 차이점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사회 조직을 갖다가 볼게요. 사회 조직은요. 목표. 사회 집단이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게 제시가 되면 그것을 우리는 사회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존재하는, 회사라고 하는 사회 조직이 있는 목표는요. 자, 바로 뭐가 되냐면 영리 추구.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 경제적 이익이다라고 얘기하면 돈을 버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추구할 목표를 갖다가 가지고 회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회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뭐 그것을 회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회사가 이제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회사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된 사회 조직은요, 이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회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규칙과 절차를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회 조직에 있어서의 구성원들한테는요, 이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자, 업무가 어떻게 된다?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는요, 이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위계 서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족에 과연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체계화되어 있는지를 갖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집단과 조직은 저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가족의 구체적인 목표와 경계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다음에 규칙과 절차를 갖다가 가족에서 또 굉장히 뚜렷하게 이 규칙과 절차는요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요 사회 조직에서는요 문서화해서 제시를 갖다 하게 됩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2번, 3번, 4번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가족은 정말 독특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는요 정말 무슨 아빠가요 너무 우리를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고요.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을 엄격하게 막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일이 가족 구성원들한테 가족 생활을 갖다가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뭐 가족의 목표도 제시하고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가족을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은 자, 전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그죠?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감을 갖다가 얻는 그런 어떤 사회 집단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정말 억지로 가족을 조직화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셔도 되지만 대다수의 가족은 이런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가족들한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업무를 갖다가 부여하고 그다음 위계서열을 확실하게 나누면서 그 위계서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급도 나눠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느냐 그런 것들이 없죠. 따라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집단들 중에서 자 어떤 성격들을 갖다가 갖추게 되면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목표, 그쵸? 그다음에 규칙과 절차, 그다음에 뚜렷한 업무, 그다음 위계 서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직화된 그런 성격들이 또다시 이제 우리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사회 조직에 대해서 집단과 분류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공식 조직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공식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사실상 사회 조직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식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시 한번 그래서 사회 조직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면요. 선생님 머릿속으로는 뭐 하나 생각해라? 사례는 회사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 업무의 분담. 규칙과 절차. 그다음에 이런 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요. 조직 구성원들한테 여러 가지 경력 보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를 갖다
그걸 작을 갖다가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능력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공식 조직의 특징입니다. 공식 조직의 사례는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라든지 정당 사례는 요 세 가지로 국한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자 우리가 공부한 탐스러운 사회문화에서 이 세 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례를 갖다가 들려드릴 테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식 조직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자 오늘 공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비공식 조직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사실 이 비공식 조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 어디에 범위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비공식 조직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공식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자, 공식 조직 우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회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회사 안에 그렇죠? 회사의 공식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뭐 사장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이사, 뭐 상무 쭉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이 나눠지게 되고 이거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업무 분담과 여러분들 체계가 이렇게 갖춰져 있죠. 이런 걸 갖다 공식 조직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뭐 이렇게도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구성원들 간에 뭐 이렇게도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마구잡이로 여러 가지 조직 구성원들을 갖다 이렇게 결합을 갖다가 시켜봤는데요. 이 공식 조직 내에 그냥 공동의 관심사, 그 다음에 취미를 갖다가 함께할 목적으로 모여 있는 모임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게 되냐면요.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식 조직 내에 라고 하는 부분, 요거 잘 기억하세요. 공식 조직 내, 회사 내에 있는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내에 있는 비공식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댄스 동아리, 댄스 동호회, 그 다음에 뭐 낚시 동호회, 그 다음에 축구 동호회,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요, 뭐 같은 대학을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뭐가 있냐면 동문회가 있을 수가 있죠.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끼리 동문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이 동호회, 각종의 동호회나 동문회 같은 것들이 비공식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식 조직 내에 있는 자 무슨 조직이다, 친목 모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공식의 조직의 특징은요. 공식 조직 내에서 공통이라고 할게요. 공통의 관심사, 취미를 갖다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식 조직이다라고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이쪽 같이 설명을 갖다 드릴 건데요. 이 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규칙과 절차가 있죠. 그러면 이 규칙과 절차는요. 공식 조직에 있는 공식적 우리가 규칙과 절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어떤 조직 내에 있는 규칙과 절차가 되는데 비공식적인 조직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모임에는요. 앞에 나와 있는 공식 조직 내에 있는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들 나름대로 그냥 비공식적 우리가 규칙과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규칙과 절차가 여기에는 어떻게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임 내부에 있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규칙과 절차가 따로 별개로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간관계를 좀 비교를 갖다 할게요. 선생님 일부러 여기다 쓰지 않았는데 공식 조직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인위적이죠.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관계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목표를 갖다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인격적인 관계, 그 다음에
비대면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내에 있는 비공식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의 관계는요. 자,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 취미를 공유를 갖다 하다 보니까는요. 구성원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자, 인격적 관계를 갖다가 구성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자, 회사 생활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매일매일 가서 정시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혼나기도 하죠. 뭐 너는 왜 김한나 일을 이렇게 못했느냐? 너 앞으로 승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가 연봉에서 다음에 더 연봉이 깎일 수도 있다, 잘릴 수도 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나의 공통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뭐 예를 들면 춤을 춘다든지, 그죠? 또는 뭐 낚시나 축구 이런 것들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사 생활 내에서 하는 스트레스도 여러분은 풀리게 되고요. 이들과의 있어서의 인격적 관계, 앞에 있는 거 굉장히 인위적이면서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이런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만족감이 높아지게 되고 일할 의욕도 생겨나게 되고 사기도 여러분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구성원의 만족감과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계속 회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대학 내에서도 이 대학교도 자 무슨 조직에 해당하냐면 공식 조직에 해당하죠. 고등학교도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다. 아마 학교 내에서 각종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복받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는 그런 어떤 활동을 전혀 안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그런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극 동아리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는 뭐 댄스 동아리도 많이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또 그런 분야대로 모여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해서 학교 가는 재미를 거기에서 또 찾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런 친구도 언제 활약하나요? 맞죠? 축제 때 활약합니다. 그래서 축제 때 가장 활약하는 친구들을 쭉 보니까 그 동아리 있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동아리.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느 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오는 어떤 주인공들 같은 옷을 갖다가 입고 자기들끼리 막 행사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오타쿠 같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나게 막 샬랄라하게 해서 막 정말 있을 법하지 않은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옷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끼리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서로 그린 만화를 막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보고 서로 칭찬해주고 넌 정말 최고야, 넌 최고의 만화가가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슬쩍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들끼리 너무 이제 학교 생활이 즐겁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도 대학교에 갔을 때 학교 생활 좀 충실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고등학교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관심사를 갖다 가진 선생님이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딱 대학교에 들어가서 딱 점 찍어놓은 사실 그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처음 이제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고백을 갖다가 하자면 선생님 그렇게 응원단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응원단 막 이렇게 막 응원하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한참 이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동아리 이제 그 가입을 갖다 받는 시기가 있어요. 한 3, 4월 달쯤에 선생님이 한참을 갖다가 그 학교 응원단 그 문은 못 열고요.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하면서 들어가지는 이제 용기가 나지 못하고 이제 계속 돌아왔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자 정말 그 문을 갖다 놓고 하고 들어갈 용기를 내보려고 한 찰나에 선생님하고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이 절대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독서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뭐 가서 춤은 배우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너는 그 종아리의 굵기가 남달라서 부추가 들어갈 것 같지 않다. 뭐 이 얘기를 갖다가 해서 선생님이 되게 좌절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직이다라고 하는 공식 조직은 좀 지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어떤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건 비공식 조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갖다 잘 보셔야 돼요. 이따 자발적 결사체에서 친목 모임 하는데 여러분 절대 혼동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1번에서 여러분 그래서 1번이 제일 처음에 그려줬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 비공식 조직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순기능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면요. 구성원의 만족감, 사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공식 조직의 목표 자 달성에 자 뭐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냐면요.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해요. 즐겁다는 얘기예요. 회사 생활 자체가. 이건 굉장히 무슨 기능입니까? 역기능이에요? 순기능이에요? 순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확인한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이 바로 무슨 실험이다? 호손 실험입니다. 호손 실험에 대해서는 탐구 자료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이따가 탐구 자료 화면 보면서 좀 더 호손 실험을 가지고 비공식 조직이 가지고 오는 긍정적 기능을 갖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지만 반면에 이 비공식 조직이 자 가지고 오는 역기능도 있는데요. 이 비공식 조직 구성원들 간에 굉장히 친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있어서의 그런 어떤 비공식 조직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가 공식 조직에 있어서의 규칙과 절차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무시할 수도 있죠. 자, 공식 조직의 규칙과 절차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무시할 수도 있다. 이것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회사 내에서 나랑 친한 같은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는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인데요. 나랑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친해요. 나랑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은 다른 부하 직원한테는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회사의 그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평가를 갖다가 하는 반면에 오히려 자기랑 친한 관계, 우리 뭐 이렇게 사람이 친하면 뭐 팔도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다시피 나랑 친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좀 예외적인 규칙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바로 조직의 특징. 조직은 뭐예요? 조직화되고 체계화됐는데 그것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우리가 기능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나는 뭐만 열심히 잘 할 수 있어도 된다. 비공식 조직을 잘 찾아낼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신 겁니다. 이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공했는지 선생님과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갖다 공부를 했다면 자, 뭐를 정리할 거냐면 이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자발적 결사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우리가 한 강씩 개념을 갖다 쌓는데 이 개념들이요. 하나 쌓이면서 이해가 돼야지 하나가 얽혀져 가지고요.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선생님이 매 강마다 사실 실제로 시험 문제는 통합형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얽히게 되죠. 이 개념들이. 근데 선생님 지금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그거 다시 한번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든지 우리 강의 단원의 왜 마인드맵 정리할 때 여러분들 깔끔한 여러분들 이렇게 통합형 형태의 정리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과 그냥 강의마다 여러분들 개념 분류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어떤 공부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하겠어요. 자발적 결사체는요. 일단은요. 말 그대로 자발적 의지로 모인 우리가 조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발적 의지로 모인 조직, 자발적 모임으로 모인 집단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발적 의지구나. 자발적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앞에서 18강에서 뭐라고 정리했죠? 자, 이익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다? 자발적 결사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무슨 사회에 해당한다? 공동사회 이익사회하며
이익사회에 포함됩니다. 아, 자발적 결사체는 자, 무슨 사회이구나. 집단에 분류를 했을 때 이익사회에 해당하는구나. 자, 두 번째 볼게요. 자발적 의지로 모인 조직과 집단이고요. 이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은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회사 한번 볼게요. 회사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요? 탈퇴는 자유로울 수 있죠. 아, 사표입니다. 난 이 회사 못 다니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선생님 주변에서 보면 이게 사표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는 사람이 되게 습관적으로 되게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뭐 길게 못 다녀요. 3개월 다녔다가 6개월 다녔다가 뭐 하여튼 1년을 갖다 못 채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쨌든 탈퇴는 자유입니다. 근데 회사가 가입이 자유입니까? 가입은 자유 아니죠.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려면 엄청난 여러분들 대학교 입시 경쟁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갖다가 겪으면서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학교도 자발적 결사체일까요? 아닐까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가입이 자유롭냐? 탈퇴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입이 자유로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학교도 가입이 자유로운 여러분들 조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발적 결사체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를 갖다가 볼게요.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를 본다면 자, 첫 번째는 자, 뭐가 있니?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친목 모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익 집단이 있어요. 크게 일단 분류를 할게요. 세 번째는요. 시민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친목 모임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 옆에 여러분들 그 화면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앞쪽에서도 선생님 대학교 때 무슨 동아리 들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응원단. 김만남 선생님 뭐 하고 싶었다고요? 응원단.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60강 가면서 조금씩 알아갈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꿈이었던 것들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 춤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 춤을 잘 추는 건 아니에요. 스텝업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장면 굉장히 멋있게 추지 않아요? 선생님 뭐 이 정도의 춤까지 원한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여기는 친목 모임 중에서 뭐 공통의 취미를 갖다가 하는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 이렇게 댄스를 갖다가 친목 모임으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어떤 고난이도가 되는 이런 춤 말고요, 좀 성인들이 하는 이런 그 댄스 모임, 친목 모임으로는요, 그 스포츠 댄스라고 하죠.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도 그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들이 나와서 그 스포츠 댄스를 갖다가 추는 모습을 갖다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도 가서 한번 해볼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 주변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스포츠 댄스 친목 모임을 하면서 거기 배우자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 어떤 그 선생님은 거기서 남자를 탁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까지도 갔습니다. 같이 취미를 갖다 즐기다 보니까 공통의 관심사도 있고 잘 통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료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한의사협회라는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것들로는 약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약사회, 한의사 직업군들끼리 모인 한의사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직업과 관련된 특정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을 갖다 우리는 이런 이익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인 사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병든 이들에게 사랑을 보내는 국경 없는 의사회. 앞쪽에서 봤던 대한의사협회하고 성격이 달라요. 자, 이 사람들 말 그대로 국경 없이 어떤 분쟁 지역이든지 그 국가에 이념이 없다든지 질병을 고쳐줘야 될 목적이 있으면 자, 봉사를 가서 저렇게 아무런 자기네들한테 물질적 이익도 없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시간과 비용 을 갖다가 들여가면서까지
공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요, 세계적인 무슨 단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냐면요, 시민단체다라고 분류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로 선생님 자료를 3개를 갖다 보여드렸어요. 춤추는 댄스, 그쵸? 댄스. 그 다음에 이익집단의 대한의사협회, 국경없는 의사회 보여드렸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느낌은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순서대로 친목 모임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친목 모임 봅시다. 친목 모임. 말 그대로 공통의 관심사, 취미를 갖다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친목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친목 모임의 사례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요. 자, 선생님 쓸게요. 동창회, 자, 동문회, 등산회, 뭐 조기축구회, 여러 번 나오죠. 워낙 사례로 잘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종친회, 가까운 친척들끼리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회, 이거 한자어로 무슨 회자라고 얘기했냐면 모일 회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창 같은 경우는요, 같은 같은 학교를 같은 학년에 우리가 졸업했을 때 우리 동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것도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같은 학년이 아니고요. A 대학교 동문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70년대에 졸업한 선배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2020년에 졸업하는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동문회라고 얘기를 하죠. 등산회, 조기축구회, 종친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모아서 우리는 무슨 모임이다? 친목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선생님 나 근데 이거 비슷한 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비공식 조직도 주로 동창, 동문, 등산, 조기축구회, 종친회 이런 어떤 종친회를 제외하고 이런 어떤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비공식 조직과 여기서 얘기하는 친목 모임의 약간 범위가 다른 게요. 비공식 조직은요, 오로지 무슨 조직 내에서만, 공식 조직 내에서만 있는 친목 모임을 우린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 그 반드시 구별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친목 모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통의 관심사 취미를 갖다 공유를 하다 보니까 무슨 집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냐면요. 요 아래쪽에다 쓸게요, 선생님이. 자,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 앞쪽에서 18강에서 공부했던 1차 집단의 성격이다 라고 볼게요. 1차 집단의 성격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 그쵸? 친밀감, 그쵸? 접촉 방식 이런 걸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성원들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그쵸? 인격적이고, 전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친밀하고, 이런 특징들이 강한 것이 이런 모임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렵게 한 단계를 나누게 되면요. 선생님, 친목 모임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친목 모임은 조직입니까? 집단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료 조직을 한번 다시 이제 20강에서 공부할 건데요. 좀 규모가 커지면 그 규모가 큰 집단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화되는 성격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던 이 등산회의 회원이 2만 명이 된다, 3만 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조직화될 가능성도 있게 되죠. 하지만 이 친목 모임을 갖다가 조직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물어보지 않고요. 주로 이 친목 모임이 갖고 있는 1차 집단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지, 이 친목 모임의 성격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별적으로 있죠. 우리 동네 축구회. 그래서 요 앞에 회산의 축구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적을게요, 선생님이. 그냥 사례니까. 영등포구 축구회. 영등포구 축구회. 자, 전주 이씨 종친회. 이런 식으로 볼고요. 경상
남도 등산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목 모임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뭐가 있었냐면 이익 집단이 되죠. 이익 집단은요. 자, 특정한 사익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자, 인위적으로 모인 집단을 갖다가 이익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사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직업군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이익 집단의 사례를 갖다가 적어준다면요. 의사회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약사회라든지 의약분업 같은 거, 의료법 개정안 이런 거 나왔을 때 의사와 약사와 한의사 이렇게 세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의료법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권에게 로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영향력도 굉장히 미치려고 노력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의료법 개정이 될 때 한의사회들이 길에 나와서 갑작스럽게 막 머리 삭발을 갖다가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굳은 의지, 머리를 갖다 이렇게 민다라는 굉장히 굳은 의지를 표현하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용기 내서 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근데 또는 의사들이 또 모여서 집단 행동을 갖다가 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이 의료 현장에는 간호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또 간호사회까지 모여서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의 이익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노동조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크게 이제 큰 노동조합과 아래쪽으로 이제 작은 노동조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노동조합으로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익 집단의 사례로 충분히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국 경제인 연합이다라고 얘기해서 CEO들의 모임이죠. 경영자들이 또 자기네들에 있어서 유리한 법안, 경영자들 또는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익 집단 활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서 이익 집단의 사례들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집단 같은 경우는요. 자, 친목 모임처럼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런 특정한 사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다 추구해서 2차 집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뭐가 되겠다? 시민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심 있는 특정한 공익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또 인위적으로 모인 집단이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따라서 이익집단도 자 공동사회일까요? 이익사회일까요?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렇죠. 인위적으로 모였으면 이익사회. 시민단체도 무슨 사회? 이익사회.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다 무슨 사회? 이익사회.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시민단체의 사례를 갖다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세계적인 환경단체 하게 되면은 그린피스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연합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권단체 그 다음에 경제정의를 갖다가 실현하는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들은 이런 특정한 공익을 추구하는데요. 이 시민단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나에게 사익이 돌아오지 않는데 공익을 갖다가 위해서 자기의 시간, 그 다음에 비용을 갖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회적 공익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누가 강제로 떠밀어서 모이지 않고요. 자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순수성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00% 모든 시민단체가 순수성이 있다라고는 선생님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는요, 양이 있으면 음도 있고 본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격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왜곡된다든지 변질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100%다 그렇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취지로 모인 어떤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그 모임의 순수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선생님의 또 개인적인 우리가 생각입니다. 그럼 나는 자발적 결사체를 공부를 하면서 뭐를 갖다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친목 모임,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친목 모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출 수능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푸는 시간 있잖아요. 2단원 풀 때 그 시간에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료 탐구를 통해서 오늘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면요. 여기 이제 비공식 조직 호손 실험 이런 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호손 공장에서 이 공장에 있어서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연구자는요. 임금이라든지 작업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환경 이런 어떤 공식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공식 조직의 공식적인 조건이죠. 그런데 8년간 굉장히 긴 시간 했어요. 실험, 관찰, 인터뷰 등을 통해 얻은 결론은 구성원의 생산성은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 구성원의 상호 유대감, 그다음 비공식 조직 활동, 우리 앞에서 비공식 조직 활동 공부했죠. 이런 것들이 비공식 인간관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비공식 조직은 공식적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술형 문제죠. 96쪽 2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보는 거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사회집단 볼게요. 공명, 선거, 실천, 시민운동, 시민연대, 총선 물갈이 연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여기 매니페스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평가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운동연합 등 후보 출마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연대, 내가 꿈꾸는 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집단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공익을 갖다가 실현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위의 표에 나타난 것 같이 자, 이런 집단을 갖다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나와 있습니다. 쉽게 무슨 단체다? 시민단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의 사회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구성원들의 참여가 열성적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바로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누가 등 떠밀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그것에 대한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힘은 여러분들 크잖아요.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내용 볼게요. 자, 전통사회에서 기본 문제 99쪽이에요. 전통사회에서 가족, 친족, 이웃 등의 사회집단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가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사회집단으로 집단의 경계가 뚜렷하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서 성원들의 활동을 규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뭐가 되냐면 사회 조직이 되고요. 사회 조직의 사례 3세트 갑니다. 회사, 학교, 정당. 자, 정당을 잘 모르는 친구들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집단들 있잖아요. TV 보면은 땡땡당 땡땡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로 선거의 후보자를 갖다가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집단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가는 사회 조직입니다. 모든 사회 집단은 가에 해당한다. 자, 우리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그려보게 되면요. 모든 사회 집단이 아니고요. 여기에 사회 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회 집단 안에 뭐가 있다? 사회 조직이 있죠. 오히려 모든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가의 구성원은 역할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 우리 공식 조직은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분담을 해주고 업무를 갖다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이 맞습니다. 자, 가의 구성원들은 상호 원초적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 조직은요, 인위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원초적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건 친밀하고 인격적인 1차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이다. 틀렸죠? 자, 가는 어떤 사회에서나 자연 발생적으로 구성된다. 자,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사회 조직입니다. 가는 전 근대 사회의 촌락 공동체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발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촌락 공동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무슨 집단에 해당하냐면요, 공동사회, 이익사회가 아닌 공동사회에 이제 해당하고요. 이 공동사회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발달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오히려 가사회 같은 경우는요, 사회 조직은 근대 사회가 들어서고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점점 여러 가지 사회 집단들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자, 뭐가 생겨난다? 다양한 사회 조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은요, 우리 20강에서 관료제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13번 문제 볼게요. 자, 현대사회에서 공통의 이해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발적 결사체가 늘어나고 있다. 가의 자발적 결사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공식 조직 내에서, 근데 조직의 목적 달성을 공적으로 대면하지만 조직에서 원초적인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공식 조직 내에 있는 동창의 향후회를 따로 우리는 무슨 조직이다 라고 부른다?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발적 결사체와 비공식 조직 구별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에 대한 적절한 설명 99쪽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고르게 되면 우리 나가 뭐가 돼서 비공식 조직이 되죠. 공식적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건 공식 조직이고요. 공식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이용이 되기도 한다. 왜냐면 구성원들 여러 가지 뭐 만족감, 사기, 인간소외 이런 인간소외 같은 것들을 해결해서 훨씬 더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공식 조직 내의 긴장감을 줄이고 만족감을 높인 역할을 한다. 선생님이 앞에서 뭐 회사 다니다 보면 막 상사한테도 혼나고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비공식 조직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희석시킬 수가 있고요. 공적인 업무 수행 영역에서 사적인 관계를 배제시키는 데 이용된다. 오히려 비공식 조직은 사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이제 지문을 해석하는 친구들은 조금 중간중간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갖다가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 소화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개념과 연결된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우리 능력자 문제 내어드릴게요.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결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OX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별별 지역의 네모 향후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향후에는요, 같은 고향인 사람들끼리 모인, 우리가 모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X로 여러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능력자 확인은 이렇게 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단원의 마지막 개념 시간이에요. 개념으로는요. 그래서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자, 이것도 간단하게 예습해 오시고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수업 다음 시간에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